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오늘 대회에서 여러분들의 숨은 노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7월 7일 열리는 결선 진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의 여신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화이팅! 화이팅! 코로나라는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 즉 언택트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점점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자동화로 대체된 여성 일자리는 팬데믹 이전 수준의 고용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비대면 시대 가속화되면서 자동화도 되고 있고요. 한국이 지난 10년간 가져왔던 저성장의 기조가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미혼자들 인식이 반영된 지금의 결혼 문화가 결혼했을 때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와 많은 준비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향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희망과 그런 새싹을 보게 돼서 굉장히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논제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공부도 많이 됐고,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 형성에서 저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무엇인지 생각해 봄으로써 의미 있는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1인 가구로 살면서 겪는 여러 생활의 문제점들, 관계망으로부터 소외되는 문제점들, 그리고 자기 중과 집단이 부족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고립감들을 싱글 예찬 프로그램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1인 가구의 어떤 삶을 실체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장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육아예능 시청이 곧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육아예능 프로그램이 연구 대상자들이 본래 형성한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한 것입니다. 인구 위기의 해결의 절박함을 고려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점이 저희의 포인트이고요. 저희는 이러한 현상 자체를 싱글 예찬 프로그램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토론을 하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점이 있고, 할수록 학생들 실력도 점점 향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못지않게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작년 제도의 적용은 일부 기업 그리고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노인의 빈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정년 연장이 그렇게 큰 효과와 실효성을 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제시된 연령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기준점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던 노동자들이 오히려 정년을 더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이 병행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용 지출이 한 번에 발생한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이 다른 정책들과 다르게 가진 어떤 특수한 필요를 분명히 증명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 연장은 개별 기업의 특성이나 산업의 특수성 혹은 노동자의 생산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60세에서 65세를 일괄적으로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일괄적인 조치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상대방을 존중해가면서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학생들 준비를 일단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 전문적인 수준의 지식들을 많이 준비를 해서 나오는 것 같아서 뭐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도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수준도 높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다들 준비를 잘 하시고 또 말씀도 잘 하시고 또 태도도 너무 좋으셔서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하신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4강전 토론대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전 토론 논제는 포스트 코로나는 또 다른 인구 위기다 아니다입니다. 먼저 그러면 찬성 측부터 기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기조 발언 1분 시작해 주세요. 네, 찬성 측 기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변화하였습니다. 국가 전체의 위기 상황에 맞춰 대부분의 기관들은 대면으로 진행되던 업무를 비대면으로 변경하였으며 개인의 사적 모임 또한 제한되었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기존의 대면 업무에서 변화한 비대면 기조는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지속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이렇게 형성된 비대면 시대는 또 다른 인구 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다음에 3가지 근거를 들어 주장합니다. 첫째, 대면 활동의 감소로 인한 심도 있는 교류의 약화로 개인의 파편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둘째, 비대면 시대는 개인에게 책임을 가중하여 출산과 육아에 더욱 척박한 환경일 것입니다. 셋째, 비대면으로 인한 양극화는 저출생을 가속시킬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후에 있을 자유토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찬성팀 기조 발언 잘 들어봤고요. 반대팀 기조 발언 1분 시작해 주세요. 네, 반대 측 기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래, 나중에 꼭 연락해. 지금 들려드린 대화.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특유의 집단주의 문화로 인한 잡다한 모임들. 불필요하다고 하긴 어렵지만 또 필요하다고 하긴 뭐한 그런 관계들. 우리는 관계에 대한 회의와 스트레스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일시적 단절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관계의 질뿐만 아니라 관계의 양적 측면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긍정적입니다. 발전한 비대면 인프라로 인해 우리는 대면으로도 동시에 비대면으로도 원활하게 관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반대 측은 3가지 근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또 다른 인구 위기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첫째, 진정한 관계가 회복돼 관계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둘째, 만남의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섭니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의 구조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토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대팀 기조 연설 1분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토론은 총 26분 양팀 동수 발언으로 진행되고요. 한 팀 발언 시 최대 2분 진행하실 수 있고 말 끝에 이상임내들을 꼭 붙여주셔서 타이머가 잘 작동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토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부터 발언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측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반대측 발언으로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격적인 토론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저희는 3시기를 구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코로나 이전 시기와 코로나 시기,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기입니다. 저희가 정의하는 코로나 이전 시기는 대면 관계가 주류를 잃었던 시기고 코로나 시기는 비대면 만남이 주류를 잃었던 시기입니다. 마이크 좀만 더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기는 그럼 과연 어떤 시기일 거냐 하면 코로나 이전 시기의 대면 만남과 코로나 시기의 비대면 만남이 서로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만을 취해 비대면 인프라와 대면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시기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로 인해 만남에 대한 위험성 인식은 불필요한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대학내일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10명 중 9명은 인간관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자연스럽게 줄였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관계가 없어진 그 공간에는 진정한 관계, 예컨대 출산과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인 관계와 같은 진정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 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붙여주시고요. 찬성팀 발언 바로 시작해 주세요. 네, 반대 측에서는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오히려 관계의 질이 더 향상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저희 1번 논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면 활동의 감소로 교류가 약화되었고 이는 곧 개인의 파편화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0년 더브릿지 컨설팅에서 코로나 이후 대면 관계의 비대면화로 인해 인간관계와 사회적 활동의 파편화가 초래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대면 관계 단절이 발생하는 파편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국 리서치의 작년 정기조사,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등 여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SNS 등의 온라인 교류가 감정의 본질적인 해소를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즉 온라인 교류는 피상적 관계를 통한 느슨한 연대는 가능할 수 있으나 어떤 본질적인 감정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첨언하에서 저희는 또 한 가지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비대면 사회라는 것이 기존에 없었던 양극화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점인데요. 이 비대면 시대라는 것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즉 디지털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는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극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상대적인 박탈감, 또 양극화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요,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러한 양극화 문제가 단순히 소수의 어떤 그 소수의 빈곤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수와 극소수의 특혜층을 가져온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양극화 문제가 결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인구 위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찬성 측께서는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개인의 파편화가 일어났고 개인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반대 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MZ 세대의 새로운 관계 맺기고 오히려 인구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MZ세대의 관계 맺기 특성을 살펴보면 기존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집단문화주의와는 살짝 다릅니다. MZ세대의 관계의 특징은 독립적이지만 그렇다고 고립되지 않은 이런 관계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대면 사회에 아주 적합한 관계 맺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비대면 사회에서 MZ세대들은 단절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비대면 어플, 트랭글 어플이라는 통해서 비대면 동호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비대면 동호회를 통해서 다시 대면 동호회로 이어지는 이런 관계 활성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은 오히려 이런 비대면 시대는 사실 관계 단절이 아니라 MZ세대에게는 새로운 관계 맺기고 적합한 관계 맺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성팀께서 말씀해주신 느슨한 연대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사실 느슨한 연대라는 것은 관계의 단절이나 그들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슨한 연대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새롭게 발생한 관계의 양상으로서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끼리 연대를 하면서 자기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지키면서 따로 또 가치의 개념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노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비대면 시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확장된 것이, 물론 확장되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 발발이 코로나로 인해서 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나 아니면 저소득층 문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문제를 오히려 수면 위로 끌어내서 해결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필요한 관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불필요한 관계는 집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그게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저희가 가진 자료 한국 리서치 전기조사 작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0%가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을 느꼈는데 그럼 그 우울증을 느낀 사람들이 과연 SNS를 통해 그 우울증이나 감정의 해소가 되었느냐를 보았을 때 사실상 75% 정도가 그렇지 못했다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코로나 이전 시대는 대면 만남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걸로 인한 감정의 해소를 하는 것이 굉장히 관성처럼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비대면 시대가 되어서 온라인으로 대면을 하던 것을 감정 교류를 할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대면이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 감정 교류조차 제대로 해소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의 핵심 가치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편리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접촉 회피로까지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편리해서 비대면을 대면을 대신해서 한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 접촉 자체를 회피하고 그냥 간단한 관계만 맺고 싶어 하는 기조가 코로나19로서 더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더 진정성 있는 관계로 이어지고 그렇게 필요한 관계와 필요 없는 관계에 딱 따라서 진정성이 있고 없고로 나뉘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네, 첨언하여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요. 결국 우리가 이 문제를 청년들이 행복하냐 아니냐의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지만 반대로 인구 위기의 측면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SNS나 온라인으로 동호회를 한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온라인 동호회가 과연 얼마만큼 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저희는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비대면으로 인해 진정한 관계가 약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출산율의 악화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포스트 코로나가 인구 위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층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사실 비대면 동호회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오느냐에 대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피상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MZ세대 그리고 청년 세대에게는 이게 정말로 새로운 관계 맺기로 나타났고 실제로 이들이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인해서 스트레스를 느끼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양극화로 인해서 인구 문제가 더 가속화된 것은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양극화 문제,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재난 기본소득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그리고 한국형 뉴딜 이런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었던 것 이번 코로나 시기 덕분입니다. 이런 코로나 시기 덕분에 고질적인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공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었고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 가져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첨언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찬성 측께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SNS와 접촉 회피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싶은데요. 찬성 측께서 SNS가 우울증을 심화시켰다. 이 자료는 코로나 시기의 자료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는 대면 관계가 활성화될 수 있으니 SNS는 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또 대면을 보완하는 그래서 그 통계 자료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유의미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접촉 회피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람들이 정말 접촉 회피를 하고 싶었다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왜 생겼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비대면 속에서도 관계 맺기에 대한 어떤 열망 때문에 코로나 블루가 생겼다고 보고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는 대면 만남이 자연스레 활성화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반대측께서 말씀해 주셨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두 번째 논거 무엇이었습니까? 출산과 육아에 더욱 척박한 환경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정책적인 어떤 공론장이 형성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문제조차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 제도적, 정책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현재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 정책이 얼마나 빠르게 실효성 있게 적재, 적소, 적시에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또한 어떤 양극화 문제가 단순히 어떤 인식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소득에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성 고용 악화되었고 여성 고용에 있어서 자동화로 대체됨에 따라서 이러한 여성 고용 수준이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고요. 또한 주로 저소득층이 근로하고 있던 고용 형태, 고대면, 고접촉이 필요한 업종에서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입었으나 이것이 재취업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의 불균형, 양극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 비대면 시대가 이러한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는 더욱더 불확실성, 불안정성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대면 만남과 비대면 만남이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도 정말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만 우려하는 것은 그게 과연 정말로 불필요와 필요를 개인이 단정 짓게 되지는 않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관계가 불필요하고 필요할지는 사실 대면 만남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겪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접촉 회피 기조가 그것을 필요와 불필요로 단정 짓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찬성팀께서 제시해주신 문제에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이전에도 저소득층의 문제 있어 왔고요. 양극화 문제도 있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가지는 외로움도 이미 다 가지고 있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봐야 할 주제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확실히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제4차 저출산 고령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안에 여러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적합하게 하는지, 기업에서는 재택근무를 어떻게 활성화하는지에 대한 방안부터 차례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2년이 흘렀죠. 지금 현재를 한번 봅시다. 재택근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런 재택근무와 같은 비대면 인프라 확대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자료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이제 대책 근무가 확대가 되면서 실제로 인터뷰한 자료에서는요, 여성 사원들이 플랫폼을 이용한 뒤로는 시간 활용이 자유로워져 육아 일을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답을 했고요. 노동 OK 신문에서 작성한 장거리 출퇴근 및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에서는 그동안은 이제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긴급하게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아니면 너무 멀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출산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답변했던 비율이 78.9%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런데 이러한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재택근무라는 이런 획기적인 변화, 우리가 그동안 시도했지만 변화를 하지 못했었죠. 왜냐하면 이러한 큰 코로나로 인한 이렇게 큰 일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연대적 공존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재택근무 활성화되고 우리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는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또 다른 인구위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주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여성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육아에 더욱더 우호적인 환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바로 그 지점에서 또 발생하는 문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 코로나의 피해가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가지 않고 차별적으로 갔다는 점인데요. 코로나19의 확산 이후에 가사노동을 이전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의 비율은요, 남성이 27.8%고 여성이 37.1%입니다. 여성이 거의 9% 가까이 높다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이 코로나 시대와 같은 어떤 비대면 시대에서 가사 노동의 분담을 남성과 여성이 차별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만약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가사 부담을 평등하게 분담하지 못하고 내가 더 분담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는 출산율의 의사의 저하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반대측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의 문제들이 존재했는데 그것을 이 비대면 시대라는 것이 더욱 고착화시키고 그로 인한 기존 문제에서 더욱더 문제가 생긴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양성평등 의식의 부족이나 고착화된 양육의 성 역할이 재택근무를 통해서 더욱더 심화되는, 즉 재택근무하는 여성이 일도 하면서 동시에 양육도 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이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고 그걸 지켜보는 우리 청년 세대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시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또 저희는 완벽한 부모 신드롬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 개인이 더 이상
어떻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으로는 더 이상 출산을 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더 완벽한 부모가 해주고 싶고 또 나는 내 일과 양육을 동시에 완벽하게 진행을 하고 싶은 그런 신드롬인데요. 그렇게 확실히 내가 양육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내 자식에게 완벽하게 해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이상 더 이상 우리 청년 세대는 출산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비대면 시대가 그러한 점을 더욱더 부각시킨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찬성 측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사실상 그러면 그 남녀차별 문제 이전에 재택근무로 인해 그 가정에서의 시간이 확보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있던 문제, 일에 치여서 양육할 시간이 없어서 문제였던 것이 재택근무로 인해 시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물론 우리가 양성평등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동안 기업에서 이렇게 고착화되어 왔던 것이 아무래도 여성이 더 육아휴직을 많이 쓰고 이러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파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확실히 그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다시 조금 더 저출산이라는 오늘 논제로 돌아가서 저희는 비대면 플랫폼들,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났던 비대면 인프라들이 관계를 늘리고 이는 곧 출산과 결혼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비대면 화상 소개팅 업체 가연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회원가입과 문의가 전년 동월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는 MZ세대의 특징과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대면이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안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소개팅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이들도 비대면 인프라라는 MZ세대의 관계 맺기 방식에 조금 더 적합한 인프라가 탄생한 뒤로 더욱더 소개팅이라든지 출산, 결혼과 같은 관계에 대해서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단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먼저 반대 측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MZ세대 그리고 재택근무, 이것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양극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재택근무가 정말로 잘 정착이 되고 잘 시행이 됐다면 여성 고용 악화되지 않았겠죠. 자동화로 일자리 잃는 여성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고대면, 고접촉의 업종이 많고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으며 앞으로의 비대면 시대에서 재취업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재택근무에 있어서 어떤 일에 대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히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올해 성평등 생활사전 재택노동편에 따르면 재택근무가 시행된 이후로 자신의 고용에 불안정을 느끼거나 심지어는 해고를 당한 여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어떻게 재택근무가 잘 정착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우리가 너무나 기술 만능주의 혹은 비대면 시대라는 패러다임에 너무나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이 조금은 드는 시점입니다. 네, 첨언하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요. 반대측께서 지금 재택근무가 가능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재택근무라는 것 자체가 특정 업종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산직이라든지 서비스업 같은 업종은요. 재택근무 자체가 가능하지 않고 특히 그 업종들이 이번 코로나 시대에서 더 많은 피해를 입었고요. 그분들은 심지어 비대면 시대로 되면서 자동화라든지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사실상 다시 어떤 그분들의 직업을 되찾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대측께서는 지금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서로의 연대가 필요하며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사실적으로 실상은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미 직업을 잃었거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그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층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사실 재택근무가 누구한테나 평등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동화로 인해서 고용 불안정이 심화됐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비대면 시대와 자동화 문제 이거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동화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도래한 문제이고요. 비대면 시대에서 비대면 인프라가 확대된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앞서서 이렇게 비대면 인프라가 강화되면은 지역 인프라가 강화되고 그리고 지역화가 지역 네트워크가 강화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역 네트워크가 강화되면 고령화 문제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실 사회복지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 고령 인구들에 대한
시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기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장려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서 고령 인구들이 삶의 마지막을 안정감 있고 자신들이 지냈던 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더 도와준다는 점에서 저희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비대면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저출산과 고령화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선은 어떤 비대면 시대와 자동화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드리자면요. 맞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어떤 비대면 기조라든지 어떤 자동화 기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이후로 그 문제가 너무나 가속화되고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리서치 연구 자료에서요. 코로나19가 디지털 시대 전환 앞당길 것이라고 이제 답변한 국민들이 83%였습니다. 국민들의 인식조차도 이 코로나19가 비대면 시대를 앞당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사실 인구 문제라는 것이 어떤 천천히 10년, 20년 단위로 일어난다면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한 정책적 대응을 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대응을 할 만한 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포스트 코로나19라는 어떤 전대미문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충분한 대응을 할 만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어떤 양극화라든지 소통의 단절이라는 문제를 가져왔다는 것을 저희는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반대팀께서 말씀해 주시는 어떤 그러한 전망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것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의 비대면 시대에서 그것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그것이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전망 또한 나온다는 사실은 우리 양측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코로나19 이후 인구 변동 추이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조건의 불안정성이 취약계층에서 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불안정성 증가가 출산 의향 및 계획의 약화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내년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최소 3년 이상은 이러한 영향이 미친다는 것인데요. 현재 이러한 문제, 인구 위기 문제를 가속화하고 심화시켰고 이것이 회복될 기미가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것이 인구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결국 찬성팀께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가 과연 어떤 시기가 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곧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발판이 되었다는 걸 반증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인구 위기가 천천히 오는 게 우리가 천천히 대비할 시간을 주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구 위기를 오히려 드러내지 않는 역할을 하는 거죠. 천천히 오는 거는. 저희는 코로나라는 이런 급격한 변화가 오면서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성평등이라든지 아니면 양극화 이런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고 이 해결책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곧 연대적 공존이라는 개념이고요. 네, 첨언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찬성측께서 계속해서 뭔가 비대면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리고 이전에서 계속 진행되었던 문제를 분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데 사실상 그 부분들을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코로나로 인해서 가사 노동의 분담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가정 내에서 갈등이 심화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가정 내에서 이렇게 일 가정이 서로 분담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자동화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있었던 문제들이고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죠. 수면 위로 드러남으로써 저희가 본격적으로 더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 뭔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문제 저희가 한국판 뉴딜 이런 것 언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 사실 청년 기본소득 이런 거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었던 건 코로나 시기 덕분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찬성팀 50초 듣고 자유토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팀 바로 발언 부탁드릴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반대측께서 강조해 주시고 계신 건 이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게 되었다에 대한 것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말 우려를 표하는 것은 이것이 단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에서 끝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렇게 문제를 직면하는 계기만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하여 어떠한 기존에 있었던 더 고착화된 관념은 더욱더 강화시키고, 또 재택근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실제로 2020년에 어린이집 긴급 보육이 재택근무자도 포함이 됐지만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은 양육을 할 수 있는데 왜 대상에 포함을 시키냐는 말이었죠. 애초에 일을 하면서 양육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사회적 관념이 오히려 여성들이나 또는 남성들에게 그 더욱더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곁에서 지켜봐온 우리 MZ세대, 청년 세대는 그것을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인식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각 팀 동수 발언 7번 회로 총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맺은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맺은말은 반대측부터 1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측 맺은말 1분 시작해 주세요. 네, 반대측 맺은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는 인구 위기다 아니다라는 논제를 가지고 크게 첫 번째로는 경제적 쟁점, 두 번째로는 심리적 쟁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쟁점에 대해서는 저희 찬성 측은 오늘 논제가 또 다른이라는 저희 반대 측은 오늘의 논제가 또 다른이라는 점에서 찬성 측이 얘기해 주신 것은 기존에도 있어왔던 고질적인 문제라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드렸습니다. 동시에 이 고질적인 문제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수면 위로 올리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심리적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구체적으로 MZ세대의 특징, 동시에 비대면 플랫폼의 확장, 비대면 데이팅 앱의 활성화, 재택근무 등으로 인한 일가정 양립,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말씀을 드렸지만 찬성 측께서는 추상적인 답변을 해주신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찬성팀 맺은말 1분 시작해 주세요. 네, 우선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신 반대측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발언 이어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비대면 활동의 비중 증가로 인한 깊은 소통의 약화, 돌봄에 대한 부담 가중, 사회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출산 의향 저하의 문제를 여러 가지 구체적 근거와 설문조사에 근거한 자료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반대측께서는요,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과 기회의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깊은 소통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당장 우리가 마주한 어떤 양극화라는 문제에 있어 장기적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문제가 아니다라는 관점이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와닿을 수 없다는 점에서 포스트 코로나가 인구 위기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인구 위기는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가온 비대면 시대의 물결을 회피하기보다는요, 오히려 똑바로 마주할 때 우리가 비로소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팀 발언 모두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씨앗팀과 토론카페팀 4강전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경쟁자가 되어준 양팀 서로 감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